사장님 뭐예요 이게? 돼지고기. 고기 반찬. 와, 이거 먹어봤네요. 이거 먹어봐요. 노란 게 너무 맛있지.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피로를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겐 활력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장수뿐. 오. 힘이 절로 가요. 그럼요. 지연아, 이거 고기 냄새 아니냐? 이게 무슨 냄새야? 고기 냄새. 야, 우리 고기 먹고 가자. 안 돼, 오빠. 내가 오늘 정확히 점심시간부터 내가 지금 다이어트 시작했단 말이야. 야, 지연아, 넌 왜? 딴 건 다 좋은데. 안 돼. 넌 거짓말을 너무 자주 해. 어떻게 알았지? 무슨 다이어트야. 깜짝이야. 오늘까지만 다이어트. 딱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자. 안 돼. 그리고 뭐 다이어트도 중요한데 이거 고기 너무 많이 먹으면 오빠 어. 암도 유발한대잖아. 그러니까 참어. 그냥 집에 가. 어허. 이리 와. 빨리 가. 아직도 몰라요? 네? 고기를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고기를 먹으면 이제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아이, 건강하게. 사장님 빨리 말도 안 오세요, 돼요. 빨리. 고기 야. 먹고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요? 제가 좋은 고기 저렴하게 드릴게요. 빨리 오세요. 오? 난 먹으러 갈게. 아니,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고기를 먹으면 살도 빠지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오늘 그 진실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육류? 돼지고기. 국민 고기로서 남녀노소,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좋아하는 돼지고기지만 각종 성인병의 요인으로 알려져 고기 섭취가 마냥 편치만은 않으시다고요? 하지만 돼지고기도 제대로 알고 먹으면 약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고기는 노년층 근력 형성에 많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건강을 위해서는 꼭 섭취해야 한다는데요. 어떻게 하면 돼지고기를 더 맛있고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가정의학과 김세연 전문의, 식품영양학과 임경숙 교수, 요리연구가 임성근 셰프, 그리고 가수 신인성과 함께 잘 먹으면 약이 되는 돼지고기, 맛있고 똑똑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찬란한 중년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제안.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원 씨.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준입니다. 지연 씨, 요즘에 참 그 먹거리가 풍부한 시대인데요. 그렇죠. 맛있는 음식도 많고 몸에 좋은 음식도 많은데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의 건강은 예전보다 좀 안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게 들어요. 말이에요.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다 고기 때문이 아닐까. 아, 그런 맞아요. 말이 있잖아요. 아이고. 나이 먹을수록 고기는 줄이고 채식 위주의 식단을 먹어라.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뭐 고기를 먹어서 음. 뭐 살도 찌고 네. 뭐 고지혈증도 오고 뭐 암도 걸리고 뭐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들었는데 네. 아니 요즘은 또 고기를 잘 먹어야 된다. 단백질 보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도 나이 많이 들수록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네. 하니까 헷갈립니다. 사실은 정말 뭐가 맞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도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김세연 선생님 뭐가 맞는 얘기입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끊고 채식을 하면은 건강에 더 좋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건강에 좋은 식생활은 고기를 먹어가면서 하는 채식입니다. 왜냐하면은 고기 속에 이제 그 채식에서 얻을 수 없는 많은 영양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육류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9가지나 들어있는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식물성 단백질이랑은 달리 육류에 들어있는 것들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게 많고요. 특히 식물성 단백질도 좋지만 이 육류에서 나오는 단백질이 우리 몸의 흡수가 훨씬 빠르고 아미노산도 훨씬 풍부합니다. 이런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호르몬, 근육, 그리고 뼈,
피부 이런 거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기를 먹어야지만 우리 몸에 쌓일 수 있는 건데 자꾸 돼지고기가 몸에 해롭다,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돼지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네. 억울할 만하네요. 정말요. 고기 네. 자체도 죄가 없고 우리 돼지는 더더군다나 죄가 없다는 이런 거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정말 제대로 알고 잘 챙겨 먹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 고기, 네. 육류. 오늘은 돼지고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어느 부위를 어떻게 조리를 해서 맛있게 내 몸에 이롭게 먹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그 얘기로 한번 한 시간을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방송 보시다가 돼지고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나만의 고기 잘 먹는 법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메시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상단에 있는 돋보기를 누르시고 일단 해봐요를 검색하시고요. 친구 추가하셔서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된 질문은 방송 후반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직접 답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시간 네. 방송을 보시다가 고기 먹는 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어르신들의 경우 특히나 고기 섭취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해요. 근데 네. 또 뭐 부모님들이나 어른들께 아우 좀 고기 좀 드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아이고 내가 무슨 고기냐 그냥 간단하게 채려 먹지 나 혼자 먹자고 뭐 고기까지 구워 먹냐 하시면서 계속 저하시거든요. 네. 요게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연세 드신 분일수록 고기를 꼭 드셔야 한다. 임 교수님, 그게 네. 맞는 얘기 맞죠? 네, 맞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일수도 꼭 고기를 드셔야 됩니다. 실제 우리나라 국민건강 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70세 이상의 어르신의 37.6%, 그러니까 3분 중에 1분이 단백질 섭취 기준량보다 적게, 부족하게 섭취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자 어르신들의 경우는 더 큰 문제인데요. 45% 여자 어르신이 부족하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2분 중에 1분은 부족한 거죠. 뭐 정말 가정에서 어르신들 드시는 거 보면은 국에다 밥 말아가지고 이렇게 김치만 갖다가 이렇게 다른 반찬 안 드시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만큼 질 좋은 단백질을 섭취할 기회가 적다는 이야기죠.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질 좋은 고기를 꼼꼼히, 그러니까 하루에 적어도 한 끼니는 질 좋은 고기 반찬을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제가 하나 더 덧붙이면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근육량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런데 이 근육이 바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백질은 단백질을 먹어야지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즉 지방을 먹는다든지 탄수화물 먹었으면은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양질의 단백질을 꼭 들어있는 이런 고기를 드셔야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해야지 근육량이 늘어나지 무조건 이제 운동을 하신다고 해서 근육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단백질 섭취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네. 저는 공연 끝나고 네. 아무리 밤이 되더라도 고기를 꼭 먹어요. 저 그때 제가 집에서는 고기 말고는 거의 먹는 게 거의 없거든요. 고기 너무 좋아요. 저 사랑해요. 어떻게? 아우, 그러니까요. 네, 고기는 고기- 사랑이에요. 왜 아니겠어요? 이 고기 얘기하니까 예전에 그게 정말 생각이 나네요. 오늘 갑자기 번개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어때? 지금 라인나우. 오늘 내가 쏜다. 지금 어? 당장. 어머, 말만 들어도 힘이 나요. 오늘 회식하자. 네. 근데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문화도 이제 많이 어려워졌어요. 없어지고 네.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삼겹살에 소주 한 어려워질수록 잔. 그러니까요. 집에서라도 좀 챙겨 먹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나가서 사람 모여야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돼지고기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네. 자, 만약에 내가 기회가 줄었으면 집에서라도 기회를 만들어서 좋은 단백질을 섭취를 하자. 그거라도 안 하면 돼지가 안 그래도 억울한데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매일 기회를 만들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래서 열심히 저 실천하고 있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네. 뭐 이렇게 정말 고기 좋아하는 사람의 죄책감도 좀 덜고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잘 먹을 수 있을지도 오늘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지연 씨 같은 분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 바로 돼지고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오해와 진실부터 볼까요? 고기를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 사실 뭐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이제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고기에서 나오는 기름이 좋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김세현 선생님, 사실인가요? 자, OX 들어주시죠. 네. 하나, 둘, 셋. 셋. 정답은 세모입니다. 세모. 네.
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건가 보죠? 네. 왜냐하면은 지방 함량이 많은 부위를 많이 먹게 되면은 당연히 혈중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정상적인, 즉 적당한 정도의 이제 고기를 드시게 되면은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 이제 올레인산 함량이 많은 고기. 이게 바로 한우 2 플러스 이런 데 많이 들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드시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혈중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 LDL이잖아요. 이 LDL 콜레스테롤은 떨어지고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 상태가 오히려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콜레스테롤 상태가 더 고기를 먹으면서 좋아질 수도 있군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돼지고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알아볼까요? 네. 돼지고기가 체내 미세먼지 등 독성 물질의 배출을 돕는다. 요거는 임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OX 들어주세요. 하나, 네, 둘, 셋. 짠. 오해예요? 네. 네. 그런데요, 이유를 잘 들으셔야 돼요. 흔히들 돼지고기의 기름이 미세먼지를 이렇게 확 잡고 나간다, 씻어낸다,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요. 이거는 잘못된, 오해된 정보입니다. 실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사실은 확실한 이유는 뭐냐면 돼지고기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아미노산, 비타민, 또 아연과 같은 무기질 이런 영양 성분들이요 미세먼지 독성을 경감시키고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돼지고기에 있는 여러 가지 필수 아미노산들은 간에서 지방이 밖으로 나오는데 지방의 이동을 돕는 카르니틴이라든지 타우린 합성에도 쓰이고요. 또 글루타치온이라는 물질의 합성에도 쓰이는데요. 이 글루타치온은 독성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주 우리 몸에 유해한 과산화물을 제거하는 생체 내 방어 물질 중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또 이 돼지고기에는 비타민 B군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동물 실험 결과에 따르면은 4주 동안 이 비타민 B를 투여시킨 그런 동물에서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돼지고기 섭취는요, 어느 정도 우리 몸에 있는 미세먼지 그리고 황사 등 지용성 독성 물질의 배출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세먼지와 황사 같은 지용성 독성 물질의 배출을 도와줄 수 있다. 네, 고기. 그 세 번째 오해와 진실 보겠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행복해진다. 네. 행복해지잖아요? 전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나 너무 좋아, 정말, 오늘. 예. 진짜 리얼이에요.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김세현 선생님께 네. 여쭤보겠습니다. OX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정답은 O입니다. 오. 네, 우리가 고기만 먹어도 뭔가 배가 든든하고 또 굉장히 행복하다, 포만감 느낀다, 뭐 이러신 분들 많으신데요. 그건 사실 단순히 기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고기 안에는 우리가 행복한 느낌을 느끼게 하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이죠.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세로토닌의 전구 물질인 트립토판, 요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고기 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트립토판이 100g당 당근 같은 경우에 채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당근에는 10mg, 또 이제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9mg 정도가 들어있는데요. 이 육류에는 보통 20배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에는 100g당 250mg 정도로 25배 이상의 트립토판이 많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처럼 기분도 처지고 불안하고 또 잠도 잘 안 오고 막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세로토닌의 전구 물질인 이 트립토판이 많은 돼지고기를 드시게 되면은 면역력 증진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아주 행복하다, 이런 행복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행복감을 주는군요. 저 아까 너무 보였나요? 근데 뭐 정말 행복감을 준다고 하니까.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네 번째 오해와 진실 알아보겠습니다. 밥 대신 고기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 이거는 제 주변에 네. 저희 동네 친한 엄마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요즘 뭐 고기 다이어트 해서 밥 안 먹고 고기만 먹어봤어요. 빠졌나요? 근데요, 초반엔 빠져요. 근데 뒤에는 더 안 가요. 희한하게. 점점 고기량이 많아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늘어나서 그런가? 하여튼 이거는 좀 저는 갸우뚱하거든요. 네. 네. 요거 진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임경숙 교수님. 네? 네. OX 고기만 OX부터요? 먹어서 네. 날씬해진다면은 아마 고기를 주로 많이 먹고 밥은 거의 먹지 않는 서양 사람들은 다 어떻게 있어야 될까요? 그러네요. 네, 날씬해져 있어야 되겠죠? 정답은
X입니다. X군요. 네, 지연 씨가 말씀하신 대로 이 고기를 주식으로 하면은 한두 주, 뭐 초기에는 조금 살이 빠집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 고기를 먹으면은 실제 식욕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섭취량이 적으니까 살이 빠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죠. 예, 그 한두 달 정도 되면 오히려 체중이 확 늘어납니다. 결코 체중이 빠지지 않고 요요 현상을 겪게 되는데요. 이 고단백질, 고지방 육류 식사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이런 지방 성분들이 제대로 대사되지 못해요. 탄수화물이 없으면, 네. 밥을 먹지 않으면은. 그러면서 우리 몸 안에서 케톤체라는 물질을 만드는데요. 이 케톤체는 독성 물질입니다. 체액이 산성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요. 입에서 이 아세톤 냄새 나죠. 아세톤 냄새가 뭐냐면 손톱 매니큐어 지울 때 쓰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입냄새, 심한 입냄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좀 표현은 좀 약간 이 시궁창 냄새도 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굉장히 나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냄새만 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거 심해지면 이걸 배출하기 위해서 간에서 해독하고 콩팥에서는 배설안을 하고 간하고 콩팥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독성이 나타나요. 따라서 고기를 드시고 살을 뺀다라는 것은 밥을 조금 줄이고 고기를 좀 더 먹어서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기만 드셨다고 다이어트가 성공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군요. 일시적으로 빠진 건 고기를 조금 먹었기 때문에 빠진 거였군요. 결과물이 저예요. 그러다 말았어요.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건강하게 이제 잘 먹으려면 고기와 채소를 같이 이제 적당하게 잘 맞습니다.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 건강 상태에 맞게 고기를 똑똑하게 잘 먹는 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까 하는데요. 앞에 나가서 한번 알아볼까요? 예. 고기가 엄청 준비가 돼 있어요. 교수님, 네. 그리고 신인선 씨도 함께 나와주시죠. 야, 야, 정말. 고기. 저도 이렇게 고기를 부위별로 보긴 처음이에요. 저 엄마 따라서 정육점 이후로 처음입니다. 이야, 와, 대단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네. 보니까 좀 눈에 익은 부위도 있고, 네. 뭐, 그런데요. 자, 일단, 뭐, 등심, 안심, 삼겹살, 뭐, 목살, 갈비 다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다 각자 이제 좋아하는 부위가 다를 텐데. 네, 지현 씨 어디 제일 저는 좋아해요? 요 목살. 목살 예, 왜요? 요 목살을 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목살이 목살인데, 어떤 매력? 그냥 삼겹살은 늘 마음이 불편해서 목살로 이제 좀 돌렸는데 네. 이 목살에 요렇게 약간 기름이 있는데요. 요렇게 덩어리로 붙어 있는 부분은 저는 사실은 싹 떼고. 네, 베어내고 먹어요. 기름기는 떼고. 네, 그래서 이제 목살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네. 신인선 씨는 어떤 부위 좋아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삼겹살. 아하. 야, 이거는 국민 아이템이에요. 예. 제가 예전에 무명 시절 때 삼겹살집에서 노래를 하고 행사비로 삼겹살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친숙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돈 대신에 삼겹살을 받았어요? 무명 시절에 저를 아주 배부르게 해줬던 친구예요. 야, 네. 정말 시커 먹었겠다. 근데 각자 이제 좋아하는 부위들이 이제 다른데 네. 그 맛도 다르잖아요. 네. 그 부위마다 또 뭐 영양소도 조금씩 다를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부위별로 지방 함량도 다르고요. 영양소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신 맛이 다른 겁니다. 제가 부위별로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네. 우리 인선 씨가 굉장히 뭐 애정하는 너무 그런 사랑해요. 한국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한국인들이 삼겹살. 지독히 좋아하는 바로 이 삼겹살부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겹살엔 어떤 영양이 있을지 한번 볼까요? 정말 뱃살입니다. 여기 그렇죠? 돼지 뱃살. 돼지의 그쵸. 요 부부입니다. 삼겹살 짠 활력 증진이라고 되어 있네요. 역시. 네, 활력. 그렇습니다. 실제 이 삼겹살은 보시기에도 지방이 많지 않아요? 네. 지방이 많은 만큼 에너지 함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한, 즉 스태미너가 필요한 수험생들, 그리고 뭐 감기 이런 여러 가지 질환에서 회복하는 회복기 환자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체력이 약해져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뭐 칼로리가 너무 과잉시되어서 많이 먹어서 걱정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삼겹살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지 예전에 먹거리가 부족한 시절에는 이 삼겹살만큼 아주 중요한 에너지 공급 식품도 없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또 이 삼겹살만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연 씨의 바로 그 부위. 목살이잖아요, 목살, 네. 목살 한번 목살 알아볼까요? 좋아요. 목살 부위가 여기에 있네. 여기 알았어요? 뒷덜미네요, 정말. 그 돼지의 목이 어딜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여기구나. 목살이었네요. 아이고, 아이고, 뒤에 할 때 거기네. 거기. 네.
목살의 영양소 보겠습니다. 네. 짠! 염증에 대한 면역력 강화, 너무 면역력에 좋다. 도움이 되나요? 네, 이 목살은 정말 목에서 등심으로 이어지는 그 부위잖아요. 네. 이곳에는 여러 개의 근육 그리고 근육막 사이에 지방이 촘촘히 들어있습니다. 지방과 살코기의 비율이 굉장히 이상적으로 되어 있죠. 그만큼 풍미도 좋고요. 또 가장 돼지고기다운 쫄깃쫄깃한 맛을 지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체에 뭐 항체라든지 효소, 호르몬, 세포막 이런 것을 구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필수 아미노산 이곳에 풍부하게 들어있어서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제가 예전에 캠핑 가거나 그러면 네네네. 이 삼겹살을 되게 사랑하긴 하지만 불에다 장작에다 막 불 먹고 기름 뚝 파이야! 그래서 저는 목살로 준비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목살을 딱 살코기도 있고 적당하게 맞아요. 기름기도 있다 그래서 네. 선생님 말씀 주시니까 목살도 좋은 거였었네요. 목살로 갈아타요. 아니, 왜냐면 이 목살에 요 비계 부분을 잘라서 그 불판을 닦아요. 그 다음에 고기를 딱 올리면 돼. 역시 당연하죠. 대식가시네요. 교수님은 어떤 부위 그러게요. 좋아하세요? 선생님 어디 네, 좋아하세요? 저는 뭐 집에서 흔히 이제 해먹는 게 이렇게 네. 뭐 카레라든지 이런 거 또 장조림 안심. 안심이죠. 안심을 먹으면 안심이 돼요. 안심되죠. 그래서 안심을 진짜 좋아합니다. 재밌다. 안심 부위가 여기에 있네요, 안심은 여기. 진짜 안에 있네요. 제일 안에 있어. 자, 안심은 또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짠! 성장 발달. 아이들. 네. 안심 고기를 보시면은 다른 고기보다 조금 색이 진합니다. 네. 적색 근섬유가 많아서 그런데요. 그런 만큼 철분이 풍부하다는 뜻이에요. 성장기 어린이들, 또 빈혈기 있는 여성분들,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이제 여기 빈혈이 걱정되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네. 김세연 선생님, 안심에 대해서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한 가지 더 설명드린다면요. 안심은 약간 좀 지방기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칼로리가 적고요. 또 티아민, 니아신 이런 에너지 대사와 단백질 대사에 필수적인 비타민 B군이 풍부한 그런 부위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과 성장기 어린이, 어르신 이렇게 폭넓은 전 연령층에서 아주 애용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등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등심이 등에 있군요. 진짜 너무 재밌다. 자, 보겠습니다. 짠! 다이어트에 좋다, 다이어트네요. 여기가 등심이에요. 근데 네. 딱 보니까 선생님 진짜 정말 지방이 없죠. 없어요. 네. 이 안심도 그렇지만 등심은 정말 이렇게 크기도 크면서 지방 함량이 굉장히 적어서 진짜. 다이어트 식품으로 제격인데요. 이 그 등심에는 피리독신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B6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은 동맥경화 유발 물질인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고요. 특히 여성분들의 생리통 증상을 완화시키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 등심까지 봤고요. 이번엔 한번 갈비 남았네요. 갈비. 네. 예, 갈비 보겠습니다. 갈비도 좋아요. 또 갈비에 돼지 등갈비. 예, 어떤 효능이 있는지 짠! 오. 피부 미용이네요. 뭐야? 그래요? 갈비가 네. 피부에 좋네요. 네, 이 돼지갈비의 경우에는 육즙도 좋고 향도 강하고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등뼈 사이에 단백질 성분에서 콜라겐, 엘라스틴 같은 다양한 단백질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이 체내에서 우리 몸에서도 이 탄력세포 거기에는 콜라겐 합성에 도움을 줍니다.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피부가 좀 푸석하신 분들 너무 많이 드시진 말고 이게 요리를 하면 뼈도 고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뼈까지 드시진 말고요. 아, 뼈를 어떻게 먹어요? 아니 같이 뼈가 익어서 뼈에서 뭐가 나올 거 국물, 아니에요. 네. 국물. 돼지 뼈 정말, 국물. 네, 버릴 거 없는 그런 식품입니다. 나오면은 찌개에다 좀 넣어가지고. 맞아요. 구워 먹다가 찌개에다 넣어서. 다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 뒷다리. 남은 게 앞 뒷다리살입니다. 짠. 신진대사 촉진. 그렇군요. 네. 여기가 앞다리살, 여기가 뒷다리살. 정말 이것도 덩어리가 크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다리살은 전지, 뒷다리살은 또 후지라고도 후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앞다리살은 좀 부드럽고 쫄깃쫄깃합니다. 찌개나 아니면은 불고기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요. 뒷다리살은 우리 햄 만들 때, 덩어리 햄 같은 거 할 때, 또 장조림에도 많이 쓰이는데요. 영양학적으로 보면 이 두 부위에 티아민, 리보플라빈, 또 나이아신 이런 에너지 대사 그리고 단백질 대사에 필수적인 비타민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활발하게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보통 먹을 때 이 앞다리가 맛있냐, 뒷다리가 맛있냐. 그런 얘기 하죠. 예, 항상 이제 막 왜 다르지? 예, 논쟁이 붙는데 이게 정말 맛의 차이가 있나요? 아니, 움직일 때는 4개 다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딱 봐서는 앞에만 움직일 수가 없잖아. 딱 파는 거 아니고는. 앞다리살이 고기가 훨씬 하얀색인 것 같아요. 네, 실제 이게 이제 운동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앞다리는 네. 조금 짧기 때문에 운동량이 많고 뒷다리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량이 많은 앞다리살은 근육이 좀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 더 쫄깃쫄깃하고 부드럽고요. 또 뒷다리살은 조금 큰 근육이 형성돼 있어요. 덩어리가 큽니다. 약간 퍽퍽한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앞다리살은 불고기나 김치찌개 같은데 아주 쫄깃쫄깃하게 드시고 뒷다리살은 장조림이나 뭐 주물럭이라든지 아니면 햄 같은 거 이런 거 가공 햄 만들 때 네네네. 뒷다리살이 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기 부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요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요리를 해서 먹으려면 일단은 잘 고기를 골라야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떤 고기가 좋은지. 예, 요거는 그건 셰프님한테. 그렇죠. 임성근 셰프님을 나오시죠? 네. 많이 기다렸습니다. 많이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셰프님.